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위례자이더시티 공공분양편에 이어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노리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고 평면도랑 단지 배치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위례자이더시티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을 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12월 29일 화요일에 나왔고요. 특별 공급 접수는 1월 18일하고 19일에 이틀 동안 받습니다. 10시부터 5시까지 청약을 넣으셔야 하고요. 당첨자 발표는 21년 2월 4일 2시에 합니다. 자, 당첨자 발표일이 공공분양이랑 다르기 때문에 두 곳 다 청약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은 23년 3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공급 내용을 보면 지하 2층부터 23층까지 11개 동으로 구성되며 총 800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293세대가 신혼희망타운 분양 물량입니다. 분양. 임대 물량도 따로 들어옵니다. 자, 성남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투기과열지역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10년이 걸리고요. 전매 제한도 10년, 거주 의무가 5년이 붙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말 그대로 신혼부부랑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 쓸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셔야 하고요. 여기 당첨되시면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양이랑 다르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6회 이상이면 최소의 조건이 됩니다. 근데 당첨자 선정 방식에서 가점을 보는데 24회 이상 납입하셨어야지 그 가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4회 이상이 되셔야지 당첨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산 기준을 보면 총자산이에요. 금융자산, 자동차, 부동산 다 합쳐서 3억 300만원 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은 120% 이하를 충족하셔야 하는데 이 소득 기준도 당첨 가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소득 기준이 이거보다 훨씬 낮으셔야 합니다. 이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니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 먼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역을 보면 성남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배정을 합니다. 물량 배분을 보면 1단계에서 우선 공급 30%가 있고요. 2단계에서 잔여 공급 70%를 합니다. 중도금을 보면 여기는 중도금이 20%밖에 없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도금 이자는 매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공공분양하고 신혼희망타운이 뭐가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소 조건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6개월 이상, 6회 이상. 여기는 24개월 이상, 24회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의 경우는 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분양 물량을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에 당첨이 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가 됩니다. 소득 요건은 예외 없이 다 보고요. 그리고 자산 요건도 다르게 봅니다. 공공분양하고 비슷한 점이 많지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구분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신혼희망타운의 주택형별 분양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형을 보면 신혼희망타운의 경우는 60제곱미터 이하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건 46의 경우는 19평에서 20평 사이, 그 다음이 4구가 20평에서 21평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호 타입은 23평, 5구 타입은 24에서 25평 정도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가 분양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공공의 경우 발코니 확장비가 저렴한 만큼 옵션을 안 주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옵션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해도 평당 분양가는 한 2,300만원 선으로 굉장히 저렴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량을 보면 분양 물량이 총 293세대고 임대 물량도 있습니다. 이거 현재 지금 모집하는 건 아닌데 향후에 임대 물량도 294세대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분양 물량을 보면 5구 타입이 가장 많네요. 자, 분양가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를 보면 계약금 10%를 계약 시에 내셔야 합니다. 최소 요 정도 금액은 갖고 계셔야겠죠. 신용대출을 받든 가족에게 빌리든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2회차까지만 실행을 하시면 돼요. 중도금 대출 2회차는 무리 없이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 신혼희망타운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신혼희망타운보다는 특별공급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입주 시에 잔금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잔금 중에서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한 5,5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혼희망타운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맹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이 대출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게 되면 수익을 공유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일단 장점은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동안 집값의 30%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이 신혼희망타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이 수익을 공유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꽤 셉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출 기간에 따라서, 대출을 얼마 실행했냐에 따라서, 자녀 수에 따라서 이 정부와 수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50%까지 시세 차익에 대한 수익을 공유하셔야 합니다. 이 시세 차익을 공유하는 것도 별론데 정산시에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에서 이 관련된 재반 비용이 있어요. 부동산 중개료,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감안하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당시의 금액이랑 분양가를 빼가지고 그 금액에서 이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나라가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익 공유와는 별도로 양도세가 또 따로 발생을 해요. 양도세까지 따로 내셔야 합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재반 비용을 다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이 수익 공유에서는 이거를 공제를 안 해주는 게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5구 타입 기준에서 분양가를 그냥 6억으로 잡겠습니다. 9년 후에 이걸 18억에 매도한다고 가정하고 자녀 1명 LTV 70% 대출을 실행했다고 가정을 해보고 시세 차익이 얼마나 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년 후에 18억에 매도를 했으면 12억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근데 대출 기간 9년, 자녀 1명 LTV 70%로 적용하면 40%의 수익을 나라에 다시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환수해야 되는 금액은 4억 8천만 원이나 돼요. 이 수익을 가져가는 액수가 상당히 많죠. 근데 여기서 한 집에서 오래 살면은 수익 공유를 10%만 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가 가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래 살기가 힘든 구조예요. 솔직히 전용 5구 같은 경우는 4인 가족이 살기에는 조금 좁습니다. 근데 이 10%만 수익 공유를 하고 싶으면 자녀도 2명이어야 되고 대출도 오랜 기간 동안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국민평형인 8사로 나왔으면 그렇게 오래 실거주 할 수가 있는데 여긴 말 그대로 신혼부부들을 위한 곳이라서 그렇게 30년 동안 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어쨌든 4억 8천만 원 수익 공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양도세 부분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1가구 1주택 비과세 양도세를 한다면 양도세는 4천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부동산 계산기에서 계산한 양도세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았고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아서 총 납부 금액이 4,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원래 내가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았다면 이것만 내면 끝입니다. 근데 수익형 모기지를 실행했기 때문에 4억 8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계산해보면 시세차익 12억에서 수익 공유한 4억 8천하고 양도세 4천만 원을 빼면 시세차익은 6억 8천이 남게 됩니다. 이 금액도 작은 금액은 아니죠. 그래서 신혼희망타운 넣으실 때는 이런 위례나 과천같이 S급 입지에 있는 곳에 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들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부동산 투자하기는 어려워져요. 2주택만 소유하게 되더라도 2주택자들은 양도세만 7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수익 공유랑 이 양도세를 합치고 나면 시세 차익은 실질적으로 아예 없어요. 그래서 신혼희망타운 넣기 좋으신 분들은
가용자금이 부족하고 좀 작은 평수에서 오래 살아도 되시는 분들, 자녀를 2명 정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오래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만 노려보셔야겠죠. 자, 단지 배치도를 보면 향은 꽝이 없죠. 남서양, 남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사륙 타입의 경우가 여기에 위치해 있네요. 이 색깔이 사륙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구 타입의 위치를 볼게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네요. 그 다음으로 55A 타입은 여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5B 타입은 여기에 있네요. 자, 그리고 세대수가 가장 많은 59 타입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위례 자이더시티의 입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죠. 위례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례 자이더시티의 입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도 오른쪽 위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아래 내용이나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자, 사륙 타입은 35세대를 모집하고요. 방 2개에 화장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통풍 되는 구조고요. 주방에 팬트리가 있네요. 그리고 드레스룸도 널찍하게 빠져 있습니다. 자, 이런 데서 자녀 계획이 없으신 분들이면 몰라도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좁겠죠. 자, 다음으로 49 타입은 6세대밖에 없네요. 여기도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46 타입이랑 비슷한 평면도인데 조금 더 넓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55A 타입 60세대를 모집하고요. 여기는 평면도를 굉장히 잘 뺐어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보통 55 타입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하나 주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2개가 들어갑니다. 마통풍 되는 4베이 구조고요. 여기가 23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도에 팬트리가 있고 드레스룸도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통풍 되는 구조고요. 뭐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자녀를 1명만 낳는다고 그러면 그래도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55B 타입의 경우는 50세대를 모집하네요. 여기는 2베이 타워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통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창으로 나가게 되겠네요. 그리고 안방 안에 드레스룸이 작게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룸이 있고 침실 2가 있네요. 그래도 확실히 차이가 다른 게 이 구조를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보통은 여기를 이렇게 복도로 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방으로 뺐기 때문에 이 침실이는 굉장히 넓게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대수가 가장 많은 59 타입, 여기는 142세대를 모집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2베이 타워형입니다. 안방 안에 드레스룸이 작게 있고요. 앞서 봤던 55B 타입이 조금 더 커진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침실 3을 넓게 잘 뺐고요. 타워형이지만 평면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첨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단계 30%를 우선 공급합니다. 대상자는 예비 신혼부부, 1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실 분들입니다. 그리고 혼인기간이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그리고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를 우선 공급합니다. 자, 1단계에서 당첨되시려면 이게 다 9점 만점이 되셔야 됩니다. 자, 가구 소득은 70% 이하, 맞벌이면 80% 이하가 되셔야 되고요. 해당 시도 연속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24회 이상, 2년 이상이셔야 합니다. 1단계에서는 이 가구 소득이 관건이겠죠. 그리고 2단계를 보겠습니다. 우선 공급 30% 한 뒤에 그 다음 나머지 70%를 2단계로 뽑습니다.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그리고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2단계 물량을 배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미성년자 수 3명 이상이 3점,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이 3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 기간이 이게 아마 잘못 나왔겠죠? 2년 이상이면은 3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점, 1년 미만이면 1점으로 배정이 되겠죠. 그리고 청약통장 납입 인정 횟수는 24회 이상 되셔야지 3점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2단계의 경우는 12점 만점인데 커트라인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분양했던 A3-3B 블럭에
신혼희망타운 커트라인을 보면 1단계에선 거의 다 9점이죠. 1단계는 기본적으로 9점 되신 분들이 당첨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단계를 보면 여기는 생각보다 낮게 나왔는데 지금 같은 청약 과열 분위기에서는 이 정도로 안 나옵니다. 제 예상에는 11점에서 12점은 되셔야지 당첨이 될 걸로 예상이 되네요. 11점도 워낙 많아서 이 11점 내에서 추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보다 더 상위급진 수서 역세권의 신혼희망타운 커트라인을 보면 1단계의 경우는 모두 9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커트라인을 보면 11점, 12점으로 구성된 걸 알 수가 있죠. 위례 자이더시티 신혼희망타운도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본인의 조건에 맞는다 싶으시면 여기 신혼희망타운 넣어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위례 자이더시티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공고 총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